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이어가던 중에요. 어떤 대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표정이 조금 굳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디였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오다 보니까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실제 여기 오는데 한 700일 걸렸다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의 입을 빌린 우리 국민들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혹시 말 한마디 잘못했다 이거 잡혀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들을 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스웨덴 연구기관이 독재화가 진행 중이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사실 지난 2년은 정치는 실종되고 지배와 통치만 있었다라는 그런 평가가 많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추한 전쟁이 아니라 아름다운 경쟁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대를 죽이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있었던 이 회동, 양자 회담에 대한 흐름을 쭉 따라가 보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윤석열 대통령이 표정이 좀 굳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게 이재명 대표의 말 중에 독재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스웨덴의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니까 대통령의 표정이 굳어졌는데 최창현 교수님, 일단 이재명 대표 본인은 오늘 20분 동안 이어진 모두 발언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고 그리고 회담이 끝나고 나와서는 대통령의 인식이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보니까 대통령께서 들어준 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전 다른 건 몰라도 최상병 특검 정도는 좀 받는 모양새가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했거든요. 만나자고 전화를 했다면 물론 총선 결과를 보고 이제 전화를 하셨겠습니다만 네. 모두 대통령께서 이러이러한 건 야당의 좀 생각을 수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고 다른 것들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말을 안 꺼낼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비공개 얘기 때는 안 꺼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건 그대로 됐고 의료 갈등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얘기가 나와서 어느 정도 이제 합의를 봤지만 구체적인 합의는 없는 거죠. 사실 그것도 언론적인 합의인 것이고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경우는 좀 약간의 합의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돈 주자. 그게 이재명 대표 얘기고 윤 대통령은 이제 선별복지 말씀을 하신 거죠. 사실상 여기 대해서 이제 접점을 못 찾았는데 저도 어느 하나 정도는 그래도 화끈하게 야당의 얘기를 들어줘야지 야당도 뭐 얘기가 나올 텐데 야당의 이 나중에 발표가 그렇게 모진 발언 같지는 않아 보여요. 네. 야당이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과거에 쭉 영수회담을 보면은 별로 그렇게 성공한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정도 다들 이제 비판적인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건 대통령실과 민주당에서 말이죠. 각자 입장차가 확인됐다. 라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까 봐 그게 꽤 걱정됐어요. 네. 그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도 아까 보니까 이번 만남으로 소통회장이 열렸다는 말이 나왔어요. 민주당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고 대통령실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대로 생각보다 제 개인적인 기대만큼은 안 되겠습니다만 여러분의 기대만큼은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정도는 안 됐다 하더라도 완전히 결렬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과거 이회창 총재와 김대중 대통령이 여러 번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7번 만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결국 이회창 총재가 몇 차례의 그 영수회담을 돌아보니까 남는 거는 후회와 분노와 통탑이나 말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어려워요, 영수회담이라는 게. 예. 근데 이 정도 됐으면요. 그렇게 이제 극단적인 대치를 한 걸 생각한다면 이 정도면 좀 크게 그렇게 실망할 건 아니다라고 일단 봅니다. 그런가요? 송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최 교수님께서는 좀 긍정적인 면을 또 봐주시면서도 대통령이 좀 더 들어줬으면 하는 아쉬움도 전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박성준 수석 대변인의 그 브리핑을 보면 전체 중에 한 90%는 대통령실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첫 시작부터 영수회담에 대해서 큰 기대를 했지만 상황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일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라고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소통의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두겠다라고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뭐
총평을 다시 한번 해주신다면요. 저도 박성준 대변인의 브리핑 중에서요. 의지를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실망스럽다라고 하는 코멘트가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닌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성준 그 대변인의 브리핑에서 그 묘사된 회담 내용을 봐도요. 사실은 야당의 태도가, 이재명 대표의 태도가 지나치게 완고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요.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만들어서 가동하자라고 대통령께서 제안을 하셨다면 그 민생협의체 자체는 협치의 복원을 위해서 야당으로서도 굉장히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견이 있으면 그 민생협의체를 통해서 계속 협의를 하면서 이견을 조정해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민생회복 긴급조치에 관해서 대통령이 결단해달라. 라고 지금 야당 대표가 요구를 했더니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부정적으로 말을 하니까 그러면은 민생협의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 둘은 분리해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협의체는 협의체대로 만들어서 가동을 하고 거기에서 그 민생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논의해 나가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패키지로 엮어서 아예 협의체 자체에 대해서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 회담 전체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답을 정해놓고 답정너식으로 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마저도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